안녕하세요. 삼존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전민동 나래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권리 분석상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현재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건 번호는 가려놨어요. 이 사건 번호 알아내는 방법은 유성구 전민동 나래아파트 102동 물건 입찰일이 2020년 4월 21일 이날 물건 나온 거를 확인하셔도 돼요. 뭐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에서 분석하시면 나올 겁니다. 2020년 4월 21일 감정 가격이 2억 300에 했는데 한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2차가 2020년 5월 26일입니다. 최저 가격이 1억 4,210만원. 이거의 보증금 10%가 입찰보증금입니다. 1,421만원 입찰보증금이고요. 입찰보증금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가시는 게 좋고요. 더 끊는 건 좋아도 덜 끊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끔 1,420만원 끊어놓고 이 만원은 내가 넣어야지 했다가 만원을 혹시라도 안 넣으면 낙찰되고도 낙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면적은 70제곱미터입니다. 30평형 아파트고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이었고 요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요. 사용 승인이 94년도에 됐습니다. 면적은 70제곱미터 30평형 아파트고 방이 3개고 욕실이 하나예요. 욕실 하나라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2014년 12월 5일이 말소 기준인데 이따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는 요 말소 기준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2분이나 계세요. 근데 이거는 원래 한 분이에요. 한 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것 같습니다. 전세였는데 1억 6,500만 원이었어요. 2014년 2월 24일 날 전입을 하셨고 확정일자 2014년 2월 24일 날 확정일자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라는 게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급명령을 먼저 하고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지급명령 중은 요 2분 중에 한 분이 지급명령을 했고 경매 신청할 때도요 1억 6,500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 8,250만 원에 대한 걸로 가지고 이자하고 계산해서 경매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지금해서 경매 신청을 했다. 근데 현재 관청에 전입세대를 확인했는데 전입세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분들이 이사를 갔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2019년 5월 20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2014년 2월, 2016년 2월에 다시 재계약했고 2018년 2월에 재계약하고 2019년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2년씩 계약하면 16년, 18년, 20년이 만기인데 이분들이 그냥 법정갱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법정갱신이 되면 3개월 정도만 통보가 끝나면 계약이 만기된 걸로 보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명령 해가지고 돌려달라라고 하고 이걸 근거로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고요. 중요한 거는 임차권 등기가 2019년 5월 20일인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2019년 5월 20일 전에 전입을 뺐다면 이분들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난이도입니다. 이거는 고난이도 경매인데 2019년 5월 20일 전에 임차권 등기가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입을 뺐다면 이분들의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임차권 등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한 이후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이거를 임차권 등기 나기 전에 그냥 임차권 등기 신청만 하고 이제 해야지라고 하고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대항력 상실하면 이분들의 대항력은 다시 전입하는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5월 20일 전에 전입을 안 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굳이 크게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채권액이 이분들이 있는 게 거의 전부예요. 다시 전입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경매 신청도 했고 지급명령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체는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갔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대항력 상실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그리고 이제 현재 관리소 전화번호를 여기 있고요. 현재 이분들의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건 임차인이 물어줄 돈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물어줄 돈이거든요. 이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하고 다 된 날부터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이 이제 물어야 될 상황이겠죠. 요거 알아보면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요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들의 이사 날짜를 알 수 있겠죠. 요 물건이 다른 물건이었다면 선순위 임차인일 때 우리가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물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
요때 관리사무소에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의 전입 언제 뺐습니까? 라고. 언제 이사 갔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들이 이사 간 날짜 하면 대항력 상실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비 미납되었을 때 물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그 임차인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가지고 대항력을 깰 수도 있다. 그거 이제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다른 물건에서 분석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리신고 이분들 두 분 착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하기 전에 절대 이사를 가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후순위에 다른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매수인은 일단은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물어줄 돈은 없어요. 전부 배당을 받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비 현재 미납되어 있는 거 그것만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도를 할 문제는 전혀 없겠죠. 이분들이 집을 비우고 나갔기 때문에 명도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세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빈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빈집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명도할 때. 그거 생각하시고 입찰하실 때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게 돼요. 이거 빈집이니까 초인종 눌러보고 정말 빈집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여기는 10개 동으로 돼서요. 894세대입니다. 94년 준공 났고요. 여기 보면 가격이 매매가는 2억 2천 정도, 전세가는 1억 8천, 그리고 월세는 2천에 60에서 7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2억 2천이잖아요. 감정가격이 아까 2억 300이었어요. 2억 300이면 원래 1회차에 실제 점유할 사람이라면, 자기가 거주할 사람이라면 이 가격에 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격이 안 됐나 봐요. 4월 달에는 유찰이 됐어요. 근데 지금 2억 2천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낙찰 가격이 이거보다 넘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감정 가격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밑에 가격, 한 1억 9천대 아니면 1억 9천5백 정도? 이 정도가 낙찰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지금 8월경 요때부터 현재까지 4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한 4천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면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가 되면 나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나오기 전에 아니면 접수되기 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접수가 되고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분들 배당 요구 다 하셔가지고 큰 문제 없다. 권리상 문제 없고, 임차권 등기가 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상대로 명도 신청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빈집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계량기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리비 미납 금액 물어보면서 혹시 이 금액이 언제부터인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5월 20일 날 임차권 등기가 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전부터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다면 혹시 의심해 볼 만한도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사를 갔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다 받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임차권 등기 이전에 나갔던, 이후에 나갔던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물건에서 혹시 선순위 임차인을 깰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나래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사 가실 때 임차권 등기 꼭 하시고 대항력을 유지한 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물건 분석해드리고 권리 분석하고 이런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